야, 오늘부터는 배열 전 시간에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포인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가 좀 사용이 되는 이 그 연결 구조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끝나야지만 좀 더 본격적인 스택 큐 그런 것들 들어가고 추리라고 하는 모습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 C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서 포인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체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 교재는 이제 참고라고 말씀드렸지만 두 개 장으로 두 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결국 그냥 합쳐서 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길게 꼭 나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그 뭐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고 책에 있는 대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되는 뭐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자료 구조하고는 관계 없지만 이 보통 이제 그 C 언어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C++에서도 조금 사용되긴 하지만 일단 이제 이 보통 이런 이제 그 연결 구조체를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라는 게 사용되고 그다음에 특히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표시들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시각적인 효과가 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이런 기호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 좀 이제 그 난해한 어떤 성격을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는 걸 이제 보이면서 이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이 포인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포인터하고 관련돼서는 뭐를 꼭 얘기해야 되냐면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주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라고 하는 거는 이 앰퍼스라고 하는 걸로 사용되고 포인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에스터리스크 별표시 모양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사용되고 특히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서로 매개 변수들끼리 공유해 주는 경우들이 있죠. 그걸 call by reference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와 같이 C 언어의 경우는 포인터하고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C 언어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좀 더 하위 레벨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가 있죠. 포인터 변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쓰게 보면 이런 경우들을 써요. int, pi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중에 저장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저장 공간 중에 하나가 변수 공간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변수 pi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저기. 그리고 또 뭐 보면 여기 스택 공간도 들어가 있고 또 힙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메인 이렇게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이게 컴파일 하게 되면 기계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지죠. 그래서 이게 바꿔지는데 그냥 덜렁 기계어에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와 같은 거에 코드 값으로 다 바뀌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거든요. 그 형태를 액티베이션 레코드다라고 불러요. 네,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컴파일된 이런 이제 그 하나의 서브루틴 형태가 네, 컴파일되면 이 부분에는 어떤 거가 들어가냐면 코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번역돼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기계어라고 하는 걸로 번역돼서 들어가고 여기에 변수 공간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변수 공간인데 여기에 이만큼의 정수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정수 크기에 해당되는 걸로
요만큼의 공간을 배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만약에 내가 16비트다 그러면 두 개의 바이트를 쓰고 32비트다 그러면 네 개의 바이트를 쓰고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PI라고 제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름이고 이걸 갖다 이제 식별자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또는 변수명. 식별자를 갖다가 identify ID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지 뭐가 들었냐면 주소라고 하는 게 관련돼 있죠. 여기에 이 그냥 PI라고 PI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게 310번이다라고 얘기 주소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하고 똑같이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그 집이 있고 홍길동 대신에 뭐지 그 역곡 뭐지 그게 있으면 이 동네에 지목로 몇 번지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주소가 들어갈 수 있죠. 똑같은 거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별 표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PI 자체가 여기 정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다면 이거는 이런 공간에 PI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는 정수가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PI가 가리키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가리키는 내용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정수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PI가 가리키는 것 그렇게 말로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포인터라고 하는 애스터리스크를 갖다가 나타내고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예를 들어서 이건 310번이었다라고 하고 이게 500번일 수는 없겠죠. 200번이었다라고 한다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2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면 200이 가리키는 안에 여기에 뭐 40이라고 하는 값도 들어갈 수 있고 30이라는 값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이제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 여기에 변수를 이렇게 선언했는데 하나가 이 템프라고 하는 변수 하나하고 p라고 하는 변수인데 p가 아니라 p가 가리키는 거가 정수값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템프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템프라고 하는 값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pi 그럼 pi라고 하는 이 주소인데 이게 몇 번인지 우리가 이걸 다 추적할 수가 없죠. 컴파일러가 알아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컴파일하고 나면 링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또 컴파일된 것들끼리 합쳐주기 때문에 주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310번이라는데 이 주소 310번은 이렇게 앞에다 쓴다 이거죠. pi 그러면 이게 310번처럼 된다. 그래서 템프라가는 변수가 있는 주소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인쇄 한번 해보자. 자, C 언어에서 정수값을 인쇄하고 싶으면 D라고 하는 걸 쓰죠. 디짓. 그 다음에 문자를 하고 싶으면 C 캐릭터 그런 식으로. 이게 컨트롤 캐릭터라고 해서 이 뒤에 있는 그 변수명 또는 이제 식별자에 해당되는 거가 이러이러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데이터형이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손으로 뭐 정말 제 컴파일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지를 쫙 덤프해 가지고 이거 출력해서 봐도 되겠지만 굉장히 길게 나오죠. 이거밖에 안 돼도 길게 나오고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수작업으로 대략적으로 나왔다면 저거를 컴파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컴파일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는데 그런 모습이 그냥 요거는 변수니까 이제 변수명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덜렁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공간을 차지한다. 서브루틴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중에 핵심적인 서브루틴 메인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 그냥 줄여서 AR 그렇게 써요.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하는 걸로 나오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부분까지가 코드 부분이죠. 아, 여기까지 다 코드 부분이죠. 그래서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있고, 근데 코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변수 공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변수 공간이 있어요. 물론 여기 변수 공간 말고 뭐 다른 그 자료 공간들이 더 들어가는데 여유 공간 더 들어가니 뭐 스택이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배우셨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그럼 변수는 뭘 쓰냐면 템프라고 하는 거하고 P가 가리키는 부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 템프라고 하는 변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P라고 하는 변수가 있구나라는 것도 있죠. 근데 P가 가리키는 게 정수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요. 템프라고 하는 변수를 보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하는 주소, 이게 이제 주소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는 310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자, 이렇게 돼서 이 300이라고 하는 거가 템프를 가리키는 주소고 실제 주소고 300번에는 템프라고 하는 공간이 차지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정수값으로 저장할 수 있게 놔줬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면 이렇게 되는 게 들어가죠. P는 템프, 그다음에 B는 31, 프린트 뭐 이렇게 생긴 것들인데 이게 이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기계어로서 바뀌어 들어간다 이제. 그리고 시작은 요거부터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로랭 카운터라고 하는 걸로 해서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말이 한 줄이지 이 C 언어로 작성되든지 아니면 파이썬으로 작성됐을 때 한 줄일 뿐이지 실제 여기는 상당히 많은 몇 줄의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될 거다 이거죠. 자, 그 중에 이제 요걸 실행하는 거니까 첫 번째 요걸 실행하니까 템프라고 하는 주소값을 P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으래요. 그 P 템프라고 하는 주소값 요거는 템프라고 하는 변수의 주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템프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이런 저희 그 키워드 아니면 기호를 가지고 주소를 찾아라. 자, 여기 300번이라고 하는 값이 템프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면 P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P에다가. 따라서 여기는 뭐가 들었냐면 3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 하죠. 자, 그다음에 이거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거 끝났으니까 요 줄을 실행하겠죠. 두 번째 줄에 그러면 시간 관계상의 이제 그 그림으로 쭉 보게 되면 여기가 템프가 다시 있고 P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여기가 300번이었고 여기 310번이었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번엔 뭘 하냐면 이거를 하겠죠. 30일 6월 실행할 거 다 해죠. 이거는 이미 실행했고 그다음에 아직 실행 안 한 게 프린트문. 자, 요걸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300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P가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P 안에 보니까 3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거에다가 32를 넣는 거. P 자체에다 넣는 것이 아니라 P가 가리키는 거. 요거. 300 보니까 이게 가리키는 게 이거죠. 300. 요게 바로 이걸 얘기했는데 거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32를 집어넣으래요.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반대로 시간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죠.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 액티베이션 레코드에 요게 끝났으니까 2주를 하겠죠. 그래서 프린트문을 한다. 템프가 있고 P가 있고 여기는
300이 들어갔고 31이 들어갔고 여기가 300번이었고 310번이었다 가정하자 이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프린트문을. 자, 이걸 실행하게 되죠. 이 위에 건 이미 했으니까 그냥 점점점 쓸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뭐를 하라 했냐면 프린트문을 하는데 템프를 찍으라고 돼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여기다가 템프라고 하는 걸 찍어라. 그래서 화면에 이제 출력이 될 건데 이걸 출력하려니까 이걸 출력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화면에 뭐 프린트문도 좋고 30일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하는 거와 주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요거는 30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고 31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 P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거만 좀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조금 더 우리 포인트 타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고 그리고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컴파일러 수업 배워요? 네. 보통 이제 그제는 한 4학년 과정에 4학년 때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배울 게 많아서 빼버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넘어가고 포인트 타입은 뭐 뒤에서 계속 할 거니까 그냥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감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 건 저번 때 이 레코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했었죠. 그거하고 비슷한 게 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C 언어에 요거에 대해서 보죠. 요거에 대한 형태 문법 구조를 보게 되면 스트럭이라고 하는 걸 쓰시고 키워드로 그래서 보통 키워드를 쓸 적에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죠. 그러니까 키워드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이 뭐 변수명이라고 그러질 않고 태그명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여기에 이 구조체 안에 들어가는 목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목이라고 얘기하죠. 항목들의 어떤 리스트. 항목들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노드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항목들이 있으니까 항목들에 여기다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정수로서 A, 그다음에 정수로서 B,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태그명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항목들이다 하죠. 그래서 항목들은 여러 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다. 자, 이런 형태로서의 이제 그 구조체를 만들게 되는 거다.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던 이 뒤에다가 이 뒤에도 뭔가 줄줄줄 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해서도 문법에서 허용을 한다 하죠. 태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식별자명이 들어간다 하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 들어갈 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다 식별자명. 물론 여기도 쉼표. 그래서 대괄호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거는 이 옵션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형태가 하나 만들어졌다든지 했을 때는 struct, mynode, 그다음에 뭐 새로운 변수명으로서 뭐 A, B, C 이렇게 정한 여기 A, B 썼으니까 이 뭐 쓸까? Y, Z.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식별자명인데 결국은 뭐냐면 변수명과 동일한 이름을 식별자명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이건 태그명이고. 이거 두 개를 좀 더 합쳐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태그명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와 같이 똑같이 항목들이 들어가고 이 뒤에다가 식별자들을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식별자라고 하는 대신에 변수명이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가능하다. 이제. 근데 뭐 여기 더 이렇게. 이 얘기는 이 두 개를 합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 그다음에 마이노드 구조를 보니까 정수 A, 정수 B 재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구조 형태를 그냥 결정한 거로 그냥 끝났는데 그리고 태그명까지 이 뒤에다가 요거처럼 Y, Z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Y라고 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Y 식별자를 보게 되면 또는 변수를 보게 되면 또는 변수를 보게 되면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게 있다 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정수값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물론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Z라고 하는 변수에도 A가 있고 B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자료를 합쳐가지고 Y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여기다 값을 넣어야 될 때도 있고 들어가 있는 값을 읽어드려야 될 때도 있겠죠. 또는 여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다 보면 여기에 스톡이라고 하는 걸 쓰고 태그명을 쓰게 되면 두 단어가 들어가죠. 태그명 들어가고 이렇게 쓰게 되면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지고 그래서 이 보기가 조금 안 좋다. 아니면 또 나만의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좀 구성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저희 그 이름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변수 타입 이름을 갖다가 제공해 줄 때 타입 데피니션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아까는 두 단어로 돼 있었는데 이걸 한 단어로 이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단어로 써라 이거죠. 좀 전에 이렇게 썼었는데 아 이거 지금 제 두 단어라서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걸 쓰고 이 구조체 안에는 변수 A라고 하는 거와 변수 B가 있었다. 그리고 이거 구조체 이름은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인 타입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썼었죠. struct my node 그다음에 y z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이름으로 써도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main type y
Z.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다 이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저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두 단어로 쓰려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타입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고 예를 든다면 정수인데 이게 정수인데 이 정수는 난 여기에 나오는 거는 항상 양수밖에 안 써요. 그러면 뭐 네이처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양수만 쓴다라고 한다면 뭐 포지티브라고 쓸까요? 그러면 새로운 포지티브라고 하는 변수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새로운 변수형인데 여기는 뭐 A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고 타입은 포지티브라고 하는 걸로 이거하고 똑같은 어떤 결과긴 하겠지만 이 정수값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앞으로 쓸 적에는 양수값만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의미로서 이 좀 프로그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본격적으로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구조 형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찾을 것이냐? 이거 어떻게 이 선택할 것이냐? 또는 이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 형태에서. 그래서 그 구조 형태에서 선택하는 또는 저런 그 여러 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하나가 아까 별 표시가 들어가는 포인터 형태냐 별 표시가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좀 쓰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형이다. 변수 또는 구조형 원소. 어떤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저희 그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포인터 형태가 있고 포인터 형태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 포인터 형태인 경우, 포인터형이 아닌 경우가 있고 포인터형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포인터형이 아닌 경우 미리 제 그 말씀드리면 이 항목 선택은 항목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더트를 이용한다 하죠. 반면에 포인터형인 경우는 항목 선택하기 위해서 도트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죠. 물론 우리가 이 그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게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표시하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걸 연산자를 이용한다. 그래서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걸로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태그 이름은 마인이라고 하고 이 안에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한번 해주세요. 정수 A 그다음에 캐릭터 이런 구조형에다가 식별자 하나 썼어요. Y라고 하는 식별자를 썼다. 이죠. 그러면 Y라고 하는 이 식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세 가지에 해당되는 자료 형태가 들어가죠. 하나가 A라고 하는 자료 형태, B라고 하는 자료 형태, 요거는 조금 짧게 C라고 하는 자료 형태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정수가 들어가고 여기도 정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문자 하나가 들어가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y라고 하는 걸로 구분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다가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고 A, B, C가 있는데 여기는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6335, 635라고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A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 들어갔다. 저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집어넣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y니까 y 그리고 요 구분자를 쓰는데 a라고 할 때 도트를 써라 이게 도트를 그리고 1 여기는 y 도트 b에다가 635 그다음에 y 도트 c에다가 a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인터형이 아니라 포인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적에는 도트만 가지고 표현해라. 반면에 포인트형의 경우는 화살표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화살표가 없으니까 그거를 마이너스 또는 대시에다가 그 다음에 이 그 그레이터 댄이라고 하는 그이 부등호 형태로 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다. 이런 걸 이번에는 여기 정수 그다음에 이라고 했었나? 여기에다가 P가 아니라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죠. 이거는 뭐냐면 P가 가리키는 형태가 이런 모습의 구조체다. 이죠.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P가 가리키는 부분을 따라가면 이게 바로 이렇게 생긴 거란 얘기죠. 따라가면 저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다. 여기 N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 여기 K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갈 거. 여기는 S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갈 거.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죠. 이 세 가지 걸 가리키게 되는 거다. 그죠? P가 가리키는 부분이.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여기 뭐 3, 4, 그다음에 3.14, 1, 2, 5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P라고 하는 게 가리키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다 별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쓴다 이거죠. 그래서 N에다가는 3. P가 가리키는 거에 K에다가 4. P가 가리키는 거 S에다가 3.1415 이렇게 포인터 타입의 경우는 화살표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거. C 언어 할 때 배우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그 C 언어에서의 그 구조를 얘기하고 이제 이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에서의 연결 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습 조금 해보고 시간 되면 하시고 오늘까지도 제 실습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서 뭐 꼭 집에 가서라도 해보시면 되긴 하겠지만 이 자리에 제가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언제 할 거는 뭐냐 하면 저번 시간까지 1차원적인 배열, 1차원적인 어떤 선형 리스트에 대한 것 중에 이 배열에 대해서 했다면 배열의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하고 이렇게 자꾸 그걸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주 일어나는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바로 연결 리스트다. 이걸 연결에 따라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해요. 연결 구조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뭔가 연결한다면 데이터가 필요하고 중요한 건 자료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나 다음엔 누굽니다라고 하는 다음 정보 위치. 이 다음 데이터 어, 위치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해 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 연결 리스트를 나타내고 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노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데 1번부터 차례대로 줄 서서 있는 방법도 있지만 1번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은 홍길동, 그 다음에 3번은 장길산 이렇게 되면 뭐 흩어져 있을 때 3번은 저기 있어요, 4번은 저기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음 그러면 저희가 알려줄 수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 데이터 부분이 들어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데이터 다음에 손가락으로 저기 있어요. 나다 하면 저거예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포인터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포인터 아까 가르쳐 주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 포인터 이렇게 별 표시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데이터 있는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다. 자, 여기에 데이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여기 변수, 이제 그냥 문자 하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문자하고 정수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 하나의 이런 구조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죠. 자, 그러면 배열이라고 하는 거와 한번 비교해 가지고 연결 리스트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전 시간까지 했던 건 배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죠. 배열은 세로로 그려도 가로로 그려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어레이라고 해서 ARR이라고 써요. 여기 A와 B와 C와 D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공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A와 B 사이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난해하죠. 가뜩이나 공간 딱 네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러면 이거는 배열의 크기를 처음부터 다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부터 다시 해줘야 된다. 물론 다이나믹 어레이로 하게 되면 크기가 내가 5개, 10개 할 때 그 크기를 정해놓고 실행하면서 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일단 런타임 실행하면서 계속 배열의 크기가 바뀔 수는 없죠. 시작할 때 하든지 아니면 컴파일 할 때 하든지 그런 결정이 내야 된다. 이걸 연결 리스트로 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거죠. A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A 다음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B가 들어갈 거예요 라고 하는 뜻에서 B 그 다음에 B 다음에 C D 다음에 D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와 같이 첨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걸로 언제나 어디든지 이 접속이 가능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위치가 각 순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적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단계별로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를 찾고 싶다 그러면 A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번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꼭 이거는 이름만 알고 있으면 그냥 찾아 들어갈 수 있고 인덱스만 알 수 있으면 찾아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지 꼭 추적하려면 시작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 위치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이 시작 위치를 처음이다, 머리 부분이다 그래서 헤드 포인트다. 그래서 헤드 포인트에 의해서 제일 처음 거,
그 다음 두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거, 네 번째 이렇게 차례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열의 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디가 끝인지 계속 따라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끝입니다라는 게 끝. 끝을 알아야 되겠다 이죠.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말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그냥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쓰고 이거를 널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이거 끝. 실제 널이라고 하는 거는 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숫자 값 0, 1, 2, 3, 4 할 때 0이 아니라 이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이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 값이 0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아무것도 없는 의미값 널이라고 하는 거 비웠다. 끝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연결 리스트를 지원해 주는 언어들이 요즘엔 다 있지만 과거에 이거 없는 언어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뭐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도 없었고 베이직이라고 하는 언어가 굉장히 저기 그 사람들이 선호했던 언어죠.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또 이제 그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처음에 또 프로그램을 쉽게 배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요즘에는 뭐 파이썬이 더 쉽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베이직이 여전히 더 쉽거든요. 그때 거기는 이런 포인트 타입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써야 될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이 연결 리스트를 이제 구현한다. 그 배열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열밖에 없는 그 어떤 언어인데 배열로 연결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낸다. 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물론 두 개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하나가 일차원 배열 한 개만 사용하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 또는 일차원 배열 두 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뭐 그건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쓰면 되겠죠. 자, 1차원 배열 하나만 사용하는 이 경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우리가 써야 될 게 이렇게 실제 되는 거였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생긴 거가 논리적인 어떤 모습인데 이걸 실제 구현할 적에는 이런 1차원 배열밖에 없어서 배열밖에 쓸 수 없는 언어라서 한다면 이렇게 되는 이제 그 배열을 정해 줘야 되겠죠. 충분한 어떤 배열의 위치를 정해 줘야 되겠죠. 배열이 어디 들어갈지는 몰라요. 근데 한 이쯤에 어딘가에 들어갈 거다라고 가정할 그 배열에 뭐 7번부터 값이 들어간다라고 한번 걸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고 난 다음에 7, 8, 9 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요 다음에는 B가 들어가는 위치가 한 여기 들어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B가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B의 위치는 12번 인덱스가 가리킨 데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드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배열밖에 없어서 이런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 보죠. 13번에 보니까 여기 C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하죠. 그러면 B 다음에 C는 10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C 그리고 이번에는 15번에 D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D C까지밖에 없네요. C가 끝이다.
그 여기다가는 끝이다라고 하는 걸로 뭐 배열의 위치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되고 뭐 어떤 값을 넣어서 이게 끝이라고 하는 걸 표시를 나타내면 되겠죠. 또는 백슬래시 0 이게 제 그 아스키 코드 값으로 넣을 값이에요. 이게. 근데 배열의 이제 그 인덱스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됐던 마이너스 999가 됐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또 다른 방법을 한다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배열을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7번, 8, 9, 10 여기도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여기는 자료가 들어가는 데이터 배열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포인터에 해당되는 배열에 해당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A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고 A 다음에 여기 B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9. 그다음에 C 값이 11에 뭐 10번에 들어갔다라면 10. 그 끝이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배열 가지고 충분한 공간을 얼마만큼 여기가 자료가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니까 충분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저희 설계해 줄 수도 있는 하나의 저희 그 방법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건 아쉬운 방법대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 실제 이런 연결 구조체를 지원해 주는 언어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자바라든지 C라든지 하는 그런 언어에서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까 스트럭처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이 연결 리스트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배열에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됐대. 여기가 0번, 1번. 자, 여기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3이라고 하는 값을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럼 1, 2, 3, 4, 7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요거는 다 하나씩 밀어야 되겠죠. 그리고 1로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4를 빼버리겠다? 그러면 7부터 다 위로 당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한다든지 삭제를 한다든지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배열의 경우는 삭제와 삽입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런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삽입이 되고 어떻게 삭제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 할게요.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